서울 성북구에 사는 45세 유아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늘도 꼼꼼히 제 몸매를 확인했습니다. 45세,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30대 중반이라 해도 믿을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하는 요가와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올게. 저보다 13살이 많은 남편 현창은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요즘 남편과 저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 비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이야. 수술해야 될 것 같아. 25살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부에 종양이 있어요. 양성이지만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생후 6개월 된 손녀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가서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비아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비아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축 아파트 30평대 깔끔하게 꾸며진 신혼집이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 기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5세, 딸보다 10살 위인 사위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손녀를 돌보고 밥을 차려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기준이 샤워하러 들어갈 때 욕실 문틈새로 보이는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는 기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이불만 덮고 있었는데 티셔츠 위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과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이, 여자로서의 욕구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환갑이 가까운 남편과의 잠자리는 솔직히 말하면 의무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뭔가를 느끼기도 전에 금방 끝나버리는 시간. 저는 늘 허전함과 불만족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매일 밤 같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45이면 아직 젊어. 너도 여자야. 늦지 않았어.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평소와 다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레깅스와 얇은 니트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가슴선과 허리선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 괜찮네. 기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아침 준비하셨어요? 응, 밥 먹어. 한서방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준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일부러 앞으로 몸을 숙여 반찬을 건넸습니다. 니트 목선 사이로 가슴골이 살짝 보였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묘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장모님, 운동하세요? 몸매가 정말 좋으시네요. 응? 아, 요가 좀 해. 비아 낳고도 쭉 관리했거든. 와, 어머니 같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누나인지 알 것 같아요. 누나. 그 단어가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한서방이 나보다 겨우 10살 어린데 뭐. 누나 맞지? 하, 그러게요. 처음 뵀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비아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실 줄 몰랐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녁 시간, 손녀를 재운 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엌 선반 위쪽을 닦으려고 발돋움을 했는데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침 퇴근한 기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서방, 미안한데 여기 좀 닦아줄래? 내가 키가 안 닿아서. 아, 제가 할게요. 기준이 다가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우리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기준이 팔을 뻗어 선반을 닦는 동안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준의 팔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좁아서 그래. 그의 몸에서 남자 특유의 체취가 났습니다. 땀과 섞인 그 날 것의 남성 냄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준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비야 병문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다. 제가 일 때문에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 한서방 바쁜 거 비야도 알아. 대신 내가 자주 가고 있으니까. 소파에 앉은 채로 다리를 꼬았습니다. 레깅스 위로 드러난 제 다리선이 매끈했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또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준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수건이 없다며 당황한 목소리로 욕조에서 외쳤습니다. 장모님, 수건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세탁해서 방에 뒀어. 잠깐만. 저는 일부러 천천히 수건을 가지고 욕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기준은 허리에만 작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젖은 머리카락, 근육이 또렷한 가슴과 복부, 넓은 어깨. 여기. 수건을 건네며 제 손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기준의 젖은 몸뚱이만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 현창을 생각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남편, 밤일도 이제 거의 하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지금 같은 집에 있는 젊은 기준을 떠올렸습니다. 나쁜 생각이야. 그만해야 해.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브라 라인이 비칠 정도로 얇은 티셔츠였습니다. 기준이 출근하기 전 저는 일부러 그의 앞에서 허리를 숙여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뒤에서 보면 몸의 곡선이 다 드러나는 자세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기준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한서방은 출근 준비해. 일어서며 살짝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기준이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힘 있는 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급히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출근. 할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번 시동이 걸리자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비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밥 잘 챙겨 먹어? 응, 걱정 마.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있어. 오빠가 혼자 있으면 라면만 먹거든.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비아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집에 돌아와 기준을 보는 순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기준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완전히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애기 재우고 TV 보고 있었어. 많이 마셨어? 아니요, 적당히 마셨어요. 기준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몇 개 풀었는데 쇄골과 가슴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회사 일도 바쁜데 비아 걱정까지. 괜찮아요. 장모님이 계셔서 오히려 마음 편해요. 나도.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아. 기준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뭔데? 왜? 그러세요? 요즘 뭐가? 장모님이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치챘어? 한서방은 어때? 나 아직 괜찮아 보여? 대놓고 물었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나 아직 여자야. 한서방이랑 겨우 10살 차이밖에 안 나. 하지만 비아는 몰라. 걔가 어떻게 알아? 저는 기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무릎이 그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한서방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의 이 긴장감.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와이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장모님 안 돼요. 이러시면.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대담하게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와이셔츠 위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빠르게 뛰는 심장. 싫어? 대답 대신 기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장모님, 정말, 쉿. 저는 그의 입술에 제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준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성과 욕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이겼습니다. 기준의 눈빛이 변하며 제 허리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 같은 거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소파에서 시작된 일은 그의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뜨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쥔 제 손, 거칠게 쏟아지는 숨소리들, 땀으로 엉긴 몸. 모든 것이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열정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녘 저는 기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꽉 채워진 듯한 충만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뜨거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준이 퇴근하면 손녀를 재운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이었습니다. 매형, 요즘 어때요? 비아의 남동생이 기준에게 물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응, 잘 있어. 우리 엄마랑 어색하지 않아요? 장모님이 잘해주셔서 괜찮아. 애기 돌보시느라 바쁘시긴 한데. 그래요?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뭐가? 아니, 그냥 매형 얼굴이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기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날 저녁 비아의 아버지 현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비아네 집에 들리려고 해. 응? 왜 갑자기? 당신 잘 있나도 보고 우리 손녀딸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지 마. 괜찮아. 우리 다 잘 있어. 이제 비아 퇴원하면 다 볼 걸 뭘 여기까지 와. 뭘 그렇게까지 팔짝 뛰어. 내가 가겠다는데. 진짜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현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니야. 숨기긴 뭘 숨겨?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애기 돌보느라. 오랜만에 애기를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피곤하니 좀 예민해져서 그래. 알았어. 그럼 주말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기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쉿. 그냥 안아줘. 욕망은 이성을 이겼습니다. 주말 현창과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왔어? 비아 보고 들리는 거야. 애기도 보고 갈 겸. 현창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기준은 마침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당연하지. 내가 매일 청소하는데. 아들이 주방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어디서 자? 응? 작은 방에서 자지. 애기 옆에서.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현창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있네. 하나 마셔야겠다. 그래, 마셔. 현창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오래 있지 마. 비아 퇴원하면 바로 집에 와. 왜? 비아 퇴원해도 당분간 내가 애기 봐줘야지. 비아가 알아서 하겠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 당신 요즘 이상해. 얼굴도 화사한 게 생기가 돌고 뭔가 달라졌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야. 나 원래 이런데. 떨어져 있다 보니 내가 그립긴 한가 보지. 화사해 보인다고 하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응, 손녀 좀 보러 왔어. 기준과 제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의 비밀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아들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현창과 아들이 돌아간 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엄마랑 매형. 분위기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못 느꼈어? 둘이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현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하지만 현창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현창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창은 아들을 데리고 기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진짜 가는 거야? 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새벽 5시 그들은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현창이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영이 자야 할 방.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아영과 기준이 서로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이게 뭐야? 현창의 고함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깼습니다. 당신? 아영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장인어른, 기준이 침대에서 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너희 둘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창이 기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빠, 진정해. 아들이 현창을 말렸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 내 마누라가, 내 사위랑.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영은 이불을 감싼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현창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딸의 남편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여자야. 뭐?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봐준 지 얼마나 됐어. 나 아직 젊어. 그래서 사위랑 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어쩌고? 누나가 알면 어떡하려고? 비아는 모르게 하면 돼. 뭐?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현창이 아영을 쳐다봤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 지금 당장. 싫어. 뭐? 나 여기 있을 거야. 이 미친.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거구나. 현창이 기준을 보았습니다. 자네도 각오해. 비아한테 다 말할 거야. 장인어른 제발. 비아는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아가 모르게? 비아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현창과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아영과 기준. 장모님,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일단 비아한테 들키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에서 비아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동생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누나, 내일 병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비아야. 아버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뭐야? 둘 다 표정도 안 좋고. 아니다.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없어. 비아는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을. 엄마는? 엄마는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응. 왜들 그래? 말해봐. 이렇게 궁금하게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힘들까봐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네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아, 난 또 뭐라고. 엄마랑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해봐. 비아는 약기운인지 졸음이 몰려와 아버지와 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아버지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해? 엄마가. 기준이랑. 그래도 누나가 알아야 되잖아. 이대로 태어나면.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거야.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내 엄마를 설득해 볼게. 비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랑? 아니야. 설마. 하지만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이상하게 들떠 보였던 것.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병문안 왔을 때 오빠를 보는 엄마의 눈빛. 안 돼. 말도 안 돼. 아버지와 동생이 떠난 후 비아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비아는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퇴원하고 싶어요. 아직 일러요. 일주일은 더 계셔야.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제발 퇴원시켜주세요. 의사는 비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비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동생에게도,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비아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 여자의 신음소리. 아, 기준아.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비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엄마와 남편이 옷을 벗은 채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으악. 비아의 비명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비아야? 오빠. 기준이 황급히 옷을 찾았습니다. 아영은 소파에서 떨어져 벽에 기댔습니다. 비아야. 이건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오빠랑 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아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기준이 다가왔습니다. 건드리지 마. 비아가 소리쳤습니다. 더럽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비아는 방으로 달려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비아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아영이 옷을 입으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난 오늘부터 엄마 없어. 비아야. 나 평생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친구 같은 엄마. 젊고 예쁜 엄마. 다른 애들 엄마랑 다르다고. 그게 좋았어. 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내 집에서 내 남편이랑 자다니. 비아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비아가 커플 팔찌를 던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맞춰 찬 팔찌. 이거 우리 모녀 세상에서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서로 믿는다고 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이래? 아니야, 비아야. 됐어. 이제 끝이야. 엄마도 오빠도. 비아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비아야, 비아야. 아영이 쫓아갔지만 비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아야,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아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현창이 딸을 안았습니다. 비아야,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 안 있고. 애기는 왜 네가 데리고 있어? 비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비아야. 내가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네 엄마를 끌고라도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빠. 아빠 잘못 아니야. 비아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통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목격자였고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준은 변명 한마디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비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영은 현창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혼해.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넌 괴물이야. 현창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비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도 엄마 이제 다신 안 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아들도, 손녀도, 가족도. 어느 날 아영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비아가 고등학생 때 함께 맞춘 커플 팔찌. 엄마, 우리 평생 친구처럼 지내자. 그때 비아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돌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세의 여자. 아직 젊다고, 아직 여자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하지만 거울 속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여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아영. 밤이 되면 기준의 채취가 떠올랐습니다. 그 뜨거웠던 밤들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기준도 비아와 이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영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질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아영. 잠깐 불타오른 욕망은 채워졌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비아야, 우리도 저랬는데.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영은 빈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철부지 엄마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유아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자가 욕망에 눈이 멀어 평생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딸 비아 씨는 이제 혼자서 아기를 키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하고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비아 씨처럼 단호하게 이혼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 유아영 씨 같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